만약 B가 A의 물건을 훔쳤다. 그럼 절도죠? 그런데 A랑 B는 직계열족 사이라서 형을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 사이는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조차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 상도례 규정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 시행된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훔쳐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 부모 돈은 가져가도 형사처벌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전면 정비된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다음 날인 12월 31일 시행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존 친족 상도례 규정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형법 제328조는 친족 간 재산 범죄를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되기 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을 보겠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전 형법 제344조도 보겠습니다.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절도, 330조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331조는 특수절도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느낌이 빨리 오실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B는 A의 아들이에요. 만약 B가 A의 물건을 훔쳤다. 그럼 절도죠? 그런데 A랑 B는 직계열족 사이라서 형을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고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을 면제한다고 돼 있으면 사건이 법원에 올라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가까운 친족 사이는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조차 받지 않는 거예요. 개정되기 전 형법 제328조 제2항을 보겠습니다.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명 친고죄죠. 제1항이 가까운 친족이라면 제2항은 약간 먼 친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족이 뭘까요? 민법 제767조는 친족을 정의합니다.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 조금 먼 친족이라면 무조건 형을 면제시켜주는 대신 고소가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는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작물범 쪽에서도 친족 상도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면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형법 제365조를 보면 전 제3조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 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가 물건을 도둑맞았는데 그 물건은 C가 훔친 거였어요. 한편 B는 A의 아들인데 C랑 B랑 친해가지고 C가 B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네 아빠 물건 훔쳤는데 이것 좀 네가 갖다 팔아줘 라고 해서 B가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해줍니다. 이런 경우 아들인 B한테 작물에 관한 범죄가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아빠라서 그 형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 상도례 규정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재산범죄 중에는 불법성이 되게 큰 것도 있는데 무조건 면제는 하면 안 되겠다. 경제적으로 가족끼리 착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라 라는 시한도 줬습니다. 그 결과 형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제328조 제1항뿐만이 아니라 친족 상도례 규정 전반을 손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가까운 친족, 먼 친족을 불문하고 친고죄로 통일을 했습니다. 참고로 정물범과 본범 관련해서 가까운 친족의 경우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는 규정은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즉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처벌 면제는 사라졌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무조건 개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선택에 맡긴 겁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친족 상도례 사건에서는 고소할 수 있게도 해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친족 간 재산 범죄도 피해자가 원하면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족의 보호와 피해자의 보호에서
다시 한번 헌법적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한 범죄도 적용이 됩니다. 친족 간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승윤 변호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